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각 시간. 자, 우리는요. 용해와 용액,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용질, 용매, 용액, 용해 다 알아요. 그렇죠? 입자까지 알고 있고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 다 알아. 다 시켜봐. 근데 이건 알아요? 진하기. 응? 용액의 진하기 요 차이 요거 비교하고 하는 건 아니야고요. 엥?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남은 게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용액의 진하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용액의 진하기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걸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진하기 하면은요. 어떤 게 생각나나요? 자, 여기 우리 친구 이야기 먼저 볼게요. 사람 살려! 큐리 물에 빠졌나 봐. 어떡해. 자, 근데요. 어머나. 큐리야, 여기는 사이라서 물에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마라고 와이맨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엥? 아,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구해달라고요 하는데 여기는 사이라서 물에 안 빠진대요. 무슨 말이야? 흰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엥? 진짜로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사해는요. 아주 진한 용액이라서 물건이 아주 잘 뜨는 곳이래요. 아유 진짜 공부를 못하면 주위라도 잘 살펴봐 라고 했는데요. 엥? 어떻게 됐죠? 와와와와옹 진짜 다들 둥실둥실 그냥 떠 있는데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 나도 둥실둥실 잉. 자 친구들 신기하죠? 자, 진하기가 아주 진한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 중에서도 아주 진하기가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둥실둥실 떠 있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데? 그렇죠? 자, 바로 이 진하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아, 그러면 이 진하기라는 게 뭘까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용액의 진하기가 뭐예요? 진하기란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많다 작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진하기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요. 우리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는 소금물 1숟가락 넣었고 하나는 10숟가락 넣었어요. 어떤 게 더 짤까요? 10숟가락 넣은 게 훨씬 짜지. 이걸 우린 더 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같은 양의 용매, 물 똑같은 양하고 녹아있는 용질의 양, 소금 녹였을 때 많냐 작냐 이걸 가지고 진하다, 진하지 않다, 진하다, 연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즉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해 보자고요. 용액의 진하기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색깔 가능합니다. 맛 가능합니다. 물체가 뜨는 정도 가능합니다. 자, 색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흑설탕 용액처럼 색깔이 있는 용액이라면 용액의 색깔로 진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죠. 색깔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거 맛을 볼 수는 있다고요. 자, 색깔로 구분이 안 되는 투명한 용액이라면. 그런데 먹을 수는 있다면 설탕물이나 소금물처럼 맛을 볼 수 있는 용액은요. 용액의 맛으로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맛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라는 거죠. 아하, 색깔이 있는 건 색깔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었고 맛을 볼 수 있다면 맛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었구나. 그렇다면 색깔도 없고 위험해서 뭔지 몰라. 맛도 보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독처럼. 이거 잘못하면 나 큰일 날 수도 있어. 먹으면 안 돼. 자, 이럴 땐 어떡하죠? 자, 이때는요. 물체가 뜨는 정도를 보면 됩니다. 아까 사해에서는요. 사람도 떴잖아요. 그쵸? 방울토마토나 메추라기 알과 같이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정도. 이걸 보고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나 맛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하기를 이용하면 설탕물층도 만들 수 있어요. 용액이 진하기가 진할수록 같은 양의 용매에 더 많은 양의 용질이 녹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용액이라도 더 무겁다는 겁니다. 아, 진하면 진할수록 무게는 더 무거워지죠. 그럼 우리 무게재기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그때 어땠나요? 무게재기 해보니까
그대로였어요. 그럼 한 숟가락 넣은 것보다는 5숟가락 넣은 게 당연히 더 무겁겠지. 그렇기 때문에 설탕물이 진할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색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면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녹인 진한 설탕물 넣고 그 다음 이렇게 넣으면 탑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때 훅 흔들어 버리면 다 섞입니다. 조심조심.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시험관에 설탕을 많이 녹인 설탕물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아래쪽 설탕물이 더 진하다는 거. 알았죠,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백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게요. 백설탕 용액은 색깔로는 구분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요. 방울토마토 이용해가지고 백설탕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자, 먼저 용액 준비해 주세요. 진하기가 다른 용액이요. 같은 양의 물에 백설탕을 각각 하나는 한 숟가락, 똑같이 양은 200ml예요. 하나는 25숟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차례대로 넣고 멈췄을 때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숟가락 넣고 녹인 물, 25숟가락 넣고 녹인 물이에요. 당연히 진하기는 이거, 얘가 더 진하죠? 어떻게 됐나? 와우! 선생님, 한 숟가락 넣었던 건 물에 거의 가라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숟가락 넣은 건 떴어요. 와우! 진하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물에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물론 너무 무거운 물체 그런 건 안 되겠죠. 고무지우개 이런 건 너무 무거워서 안 돼요.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메추라기 알처럼 이렇게 좀 가벼운, 너무 가벼워도 무조건 뜨니까. 자, 그 정도 무게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한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올랐다는 거. 용액에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넣어서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을 보고 용액의 진하기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많이 뜨면 진한 거, 가라앉으면 연한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걸 다시 좀 가라앉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좀 더 넣어요. 그래서 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묽게 만들어주면 가라앉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조절할 수 있다 나왔죠? 설탕물, 백설탕 용액의 중간 높이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운데쯤 백설탕 용액에, 백설탕 용액이 있어요. 방울토마토가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올라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래로 더 가라앉게 할까? 더 높게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진하게 해주면 될 거고요. 가라앉게 하고 싶다면 묽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더 높게 띄우려면은 진하게 해줘야 되니까 설탕을 더 넣어줘야 돼요. 설탕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가라앉게 하려면 묽게 해야 되니까 물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높게 띄우려면 설탕을 더 넣어서 같은 양의 설탕물 속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을 많게 해주고 가라앉게 하려면 물을 더 넣어서 같은 양의 설탕물 속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을 적게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이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신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하기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우리 뭐 장 담글 때도 사용을 이런 것들을 실제 옛날부터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대요. 뭐 달걀 띄워보고 뭐 이런 걸로. 자, 이렇게 진하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 이거 봐 금방 나오잖아. 그쵸? 생활 속에서 종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경우 장 담글 때요. 소금물의 진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걀을 띄워 본답니다. 이 정도가 딱 알맞아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겠죠. 음료수의 진한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하기를 재는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모내기를 하기 전에 좋은 벽실을 고르기 위해서 소금물에 넣어서 뜨는 정도를 보기도 한답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속이 알찬 벽시는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요. 속이 덜 찬 쭉정이는 위로 떠오르겠죠. 그럼 쭉정이는 건져내고 자, 속이 알찬 벽시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해 그곳에서는 정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 위에서. 자, 볼게요. 물 위에 떠서 가만히 누워서 책을 본다고요? 네. 사해는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예요.
실제로 사해라고 해서 바다인자라는데 호수래요. 일반 바닷물보다 짠 정도가 5배나 높아서요. 이런 진한 용액에서 물체가 위로 떠오르듯이 이 호수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물 위에 뜰 수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물 위에 떠서 책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근데 대신 그만큼 너무 짜기 때문에 오래 있는 건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무 오래 있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자, 친구들 용액의 진하기 정리가 됐나요? 스스로 한번 정리 꼭 해보기 잊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요, 물에 빨리 녹이고 싶어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아유, 우리 성격 급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오늘은 빨리 녹이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겠네. 자, 우리 이제 뭐 용해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죠? 보자고요. 각설탕을 아주 열심히 빨리 저어주면 아주 빨리 녹지. 슉슉슉슉. 와우! 열심히 지금 녹이고 있는데요. 어머,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네더니 젓는 것보다 열을 가해주면 더 쉽게 빨리 녹거든 하고는 으아,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막 열을 가했어요. 그렇죠? 어설픈 것들. 가루 설탕보다 빨리 녹일 수 있겠냐? 어머! 자, 우리 큐리는요, 이거 저어줘서 좀 빨리 했고, 얘는 열을 가했고, 얘는 알갱이 크기를 작게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머, 여기.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네요. 하하, 3가지 다 쓰면 가장 빠르지. 룰루랄라라. 천재인데. 여기 보니까요. 저어주고, 온도를 높게 해주고, 알갱이 크기를 작게 해주고. 허라? 우리가 배울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느낌 팍팍 오나요? 자, 봅시다.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그럼 실험 한번 해볼까요?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실험을 계획하기 전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해봅시다. 백반을 물에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라는 건데요. 물에 녹는 빠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젓는 빠르기 아닐까? 물의 온도 아닐까? 백반의 알갱이 크기 아닐까? 자,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젓는 빠르기 다르게 해보자.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물의 온도 다르게 해보자. 나머지는 같게 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갱이 크기 요걸로 한번 해보자. 하나는 알갱이 크기 크고 하나는 작고 대신 나머지는 다 같게. 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험한 다음에 실험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까 금방요. 요인 한 가지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젓는 빠르기에 따라 백반이 물에 녹는 빠르기 비교하는 실험을 계획합니다. 만약 백반의 알갱이 크기, 물의 양과 온도 등을 모두 변화시켰다면 백반이 녹는 빠르기가 빨라져도요. 이 중에 뭐 때문에 빨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나 젓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온도도 다르게 하고 알갱이 크기도 다르겠어. 그러면 어쨌든 빠르기가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빨라진 거지? 그걸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젓는 빠르기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해야 자 빨리 녹았어. 그럼 젓는 빠르기 영향 주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건 젓는 빠르기였어요. 젓는 빠르기를 빠르게 하면 백반이 물에 녹는 빠르기 어떻게 될까? 해봤습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같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젓는 빠르기만 다르게 하고 물의 양, 물의 온도, 백반의 알갱이 크기는 같게 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똑같이 50ml씩 같은 비커에 담고 백반가루 똑같이 2숟가락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천천히, 한쪽은 빠르게 저어본 거죠. 어떻게 됐더라? 빠르게 저은 쪽, 빠르게 저을수록 더 빨리 녹더라. 자, 이번엔 물의 온도. 물의 온도를 높게 하면 더 빨리 녹지 않을까? 그래서 온도만 다르게 하고 물의 양, 백반 알갱이 크기, 젓는 빠르기는 같게 했어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온도 빼고 나머지는 같아요.
같은 비커 2개에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넣고 양은 똑같이 50ml씩, 백반가루 똑같이 2숟가락씩. 자, 그런 다음에 같은 빠르기로 저어줍니다. 온도만 달라요. 어떻게 됐을까? 따뜻한 물에서 더 빨리 녹던데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알갱이 크기를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갱이 크기만 다르게 해야죠. 나머지 물의 양, 물의 온도, 젓는 빠르기는 같게 합시다. 알갱이 크기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자, 그래서 가정도 보면요. 비커 2개에 미지근한 물 50씩 똑같이 담고 같은 양의 백반 덩어리까지. 양은 같아야 돼요. 자, 양은 같고 젓는 빠르기도 같은데 하나는 백반 덩어리, 하나는 백반 가루를 넣고 같은 빠르기로 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더라? 가루가 더 빨리 녹아요. 자, 결론 났죠. 뭐예요? 실험 쫙 해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다르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빨리 저을수록, 젓는 빠르기 빠를수록, 물의 온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알갱이 크기는 작을수록. 네, 이렇게 해주니까 빨리 녹더라고요. 정리해보면 그겁니다. 백반을 물에 넣고 젓는 빠르기를 빠르게 하면 물의 온도는 높게, 백반 알갱이 크기는 작게 해주니까 빨리 녹일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죠. 물질이 물에 녹는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 금방 실험해봤잖아요. 젓는 빠르기 영향 좋고, 온도, 물의 온도 영향 좋고, 알갱이 크기 영향 좋고. 그래서요. 젓는 빠르기에 따라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질이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물질이 물에 녹는 빠르기는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됐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이거예요. 젓는 빠르기 천천히가 아니. 빠를수록, 젓는 빠르기는 빠를수록, 물의 온도는 높을수록, 알갱이 크기는 작을수록. 자, 이것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젓는 빠르기 천천히 할수록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요. 물질이 녹는 빠르기가 달라진 예가 있죠. 차 마실 때 설탕을 차에 넣고 우리 막 저어주잖아요. 빨리 저으면 빨리 녹죠. 가루로 된 차가 차가운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서 더 빨리 녹죠. 맞아요. 우리 엄마 커피 마실 때 따뜻한 물에서 훨씬 잘 녹더라. 그렇죠. 물질의 알갱이 크기는 어때요? 각설탕보다는 가루설탕이 더 빨리 녹고요. 굵은 소금보다는 가는 소금이 더 빨리 녹습니다. 그럼 선생님, 분말 주스 빨리 녹이려면 이거 다 쓰면 되겠네요? 네. 빠르게 저어주고 따뜻한 물에 녹이고 알갱이 크기를 작게 해준다면 분말 주스 아주 빨리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어렵지 않죠? 요거 너무 쉬운 내용이었는데요. 자, 실험을 곁들일 수 있어서 더 즐거운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친구들도 분말 주스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오늘도 키위생과 함께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요, 짜자잔, 용해와 용액,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제 진학이 저희 아는데요. 아, 이거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측정하거나 이럴 수 없을까요? 자, 그래서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방울토마토 이용하자고요? 그거 말고 좀 더 우리 이렇게 뭐 수치로 어떻게 좀 딱딱 눈금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의 진하기를 맞추기 위해 달걀을 띄워본대. 선생님이 말했죠. 달걀을 띄워가지고 이거 딱 떠오른 게 달걀 위쪽 물 위로 싹 떠오른 게 한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되면은 진하기가 맞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랬더니 사실 달걀은 둥글어서 진하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 용액의 진하기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도구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중계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실제로 있는데요. 그거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 장을 담글 때 달걀을 사용하여 소금물의 진하기를 확인하였는데 소금물에 넣은 달걀이 선생님 말한 거 나왔네.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떠오르면 진하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달걀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소금물의 진하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에 떠야지. 너무 가벼우면 안 돼. 너무 무거우면 안 돼. 뭐 요런 거. 자, 물에 뜰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할 거고요. 물에 떠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무게도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게 조절 뭘로 하지? 뭐 고무차륵 같은 거? 아, 그런 거 좋겠는데요? 누름목 같은 거? 괜찮겠는데요? 요런 거. 자, 그렇다면 우리 창의적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한번 설계해 봅시다. 선생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쇠구슬 어때요? 너무 무거워. 자, 그렇습니다. 수수깡 어때요? 너무 가벼워. 그렇죠. 물속에 물체를 넣었을 때 쇠구슬과 같은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을 거고요. 빨대, 스타이로폼 수수깡과 같은 가벼운 물체는 뜰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러한 물체 한 가지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물체에 고무차륵이나 누름목과 같은 것으로 무게를 조절하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팁을 줬네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름 빨대, 고무줄, 스타이로폼 수수깡, 굵은 빨대, 누름목, 고무차륵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주름 빨대랑 고무줄, 그럼 고무차륵 요거 이용해서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주름 빨대 준비해 주세요. 얘를 구부려 가지고 길이에 맞게 탁 잘라 주세요. 자, 이렇게 싹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U자처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이에 맞춰 자른 다음에 자른 주름 빨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는요, 이 눈금으로 뭐 얘는 어느 정도, 진하기가 어느 정도, 이걸 비교할 수 있겠죠? 눈금 개수가 뭐 2개다, 뭐 5개다, 이거에 따라가지고 주름 빨대를 다시 구부려서 끝을 고무줄로 탱탱 묶어줍니다. 이 주름 빨대만으로는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름 빨대 끝에는 고무차륵을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만든 도구, 내가 만든 용액의 진하기 비교할 수 있는 도구, 요게 끝이에요. 자, 내가 만든 도구를 진하기가 다른 두 소금물에 넣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 이렇게 말고 다른 거 이용하는 것도 궁금한데? 자, 그래서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드는 다른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스타이로폼 수수깡을 준비했다면 여기다 눈금 그리고요. 수수깡 바닥과 옆면에 누름목 땅땅땅 꽂아서 무게를 이렇게 좀 더 무겁게 묵직하게 아래쪽으로 무게가 탁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굵은 빨대에 눈금을 그린 다음에요. 굵은 빨대 한쪽 끝에다가 고무차륵을 붙이는 거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생각한 건 요 정도 방법이에요.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소금 1숟가락 넣은 소금물, 소금 15숟가락 넣은 소금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소금 1숟가락 넣은 소금물은요, 좀 더 아래로 많이 들어갔고요. 15숟가락 넣은 소금물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눈금 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인가? 자, 선생님, 여기 눈금이 얘는 더 욱 들어갔고 얘는 2칸 정도? 눈금 간격, 더 많고 적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 전에 물이 담긴 비커 속에 도구를 넣어서 비커의 바닥 가까운 곳에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무차륵의 양을 조절해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넣어 봤을 때 어떻게 됐나요? 진하니까 더 높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게 어느 정도 진하기면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이 담긴 비커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이 담긴 비커에 이걸 넣어가지고 바닥 가까이 쭉 얘가 잘 가나, 잘 중심 잡고 잘 서 있나 확인한 다음에요. 1숟가락 넣고 5숟가락 넣은 거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해봤더니 진할수록 높이 떠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하여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얼마나 무거워야 해요?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만큼 무거워야 되는 거지? 그러게요. 얼마만큼 무거워야 되는 거지?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 우리가 만든 거 그냥 소금 넣지 않은 상태의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딱 가라앉아가지고 중심 잘 잡고 있나 이거 보라 그랬죠. 그게 정답이에요. 보세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르기 때문에 용질이 녹아있지 않은 상태의 물속에 도구를 넣었을 때 자, 소금물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은 상태, 설탕물이라면 설탕을 넣지 않은 상태, 백반을 물에 녹였다면 백반을 녹이지 않은 상태, 이런 말이죠. 자, 이 물속에 도구를 넣었을 때 가장 아래로 가라앉아야 해요. 만약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가라앉지 않고 둥실둥실 뜬다면 무게를 묵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라앉을 수 있게. 너무 쉽게 풍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너무 무거운 거고요. 자, 따라서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물속에 넣어보고 바닥 가까이 가라앉을 정도의 무게로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닥이랑 찰싹 붙어버려서 옴짝달싹을 안 해. 그럼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바닥 가까이 가라앉을 정도 무게, 그 정도로 조절을 딱 해주면 실제로 이게 진하기가 달라졌을 때 얘가 점점점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거죠. 아하, 선생님 이거는요. 스타이로폼 수습강에다가 누름못 이렇게 붙인 거, 이렇게 꽂은 거고요. 이거. 어때요? 빨대에다가, 굵은 빨대에다가 요거 붙인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얘는 눈금 간격이 아주 좁고요. 얘는 눈금 간격이 듬성듬성 자, 큽니다. 선생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눈금 간격 좁은 거랑 눈금 간격 이렇게 넓은 거랑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생각해봐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눈금 간격이 더 좁은 것이 더 정밀하게 비교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눈금 간격을 좁게 하여 숫자를 표시하면 뭐 한 2에서 3mm 정도 용액의 진하기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것보다는 요거 니은 눈금 간격이 좁은 니은 도구가 눈금 간격이 넓은 기역 도구보다는 용액의 진하기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5칸, 6칸, 7칸 요걸 하나하나 작은 눈금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알겠죠? 그렇다면 친구들이 직접 자, 이렇게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간격도 넓게도 해보고 좁게도 해보고요. 그리고 소금 뭐 1숟가락, 뭐 5숟가락, 25숟가락 뭐 이렇게 그것도 많이 다르게 해가지고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즐겁게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집에 있는 도구 특별히 뭘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모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선생님 앞에 내용이 헷갈려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친구들 머릿속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알았죠? 질서 정연하게 확실한 정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봐요. 안녕.